자, 일주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금일은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정규장 마감하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규장 마감하고 현재 7%가량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반등을 보고 솔직히 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어제 CPI 발표를 했죠. 자, 이게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미장이 순탄하게 올라가나 했더니 미국이랑 이란, 중동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제 미장이 2%가량 하락 마감을 했죠. 자, 그러면서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미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장인데 갑자기 반등이 나왔다. 자, 이건 최근 6거래일 동안 나온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진짜 수급 주체가 올려주는 진짜 반등이 아닌 가짜 반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있을 매크로 이슈들을 관련해서 당장 내일부터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와줄 수 있는지 브리핑을 드릴 건데, 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놓치시는 부분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자, 일단 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순매수 그리고 외인이랑 기관이 순매도로 앞으로 있을 매크로 일정들에 대한 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시장이 그래도 좀 버텼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은 현물에서 1조 8천억을 팔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2조 7천억 가량 하락 배팅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시장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는요,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좀 버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이 위험을 줄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LG전자가 7% 이상 올라간 건 분명히 반가운 흐름은 맞아요.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외인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반등이라는 게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물 옵션 만기일 이 변동성 안에서 단기적인 되돌림, 즉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요, 장 초부터 정규장 시간인 오후 3시 20분까지는 장중에 매수로 받쳐주는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힘으로 주가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정규장 마감 이후에는요,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일별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순매수 수량이 순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반등을 해석을 할 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자, 이 위로 올라갈 때 매물이 얼마나 많았냐, 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LG전자의 개별적인 수급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이 외인 쪽에 선물 부담이 남아있고 만기일 변동성까지 같이 겹친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이 반등을 본격적인 상승 재개로 보기는 어렵고 아직 확인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LG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이 LG전자가 단순하게 하루짜리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자,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전장 사업 모멘텀이 살아있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냉각, 로봇 쪽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기대감 역시 아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은 이 시장이 불안할 때 잠깐 눌릴 수는 있어도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요, 다시 수급이 빠르게 붙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놓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앞에 남아있는 이러한 일정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밤에 9시 30분에 이 미국의 P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PPI는 이 소비자 가격이 오르기 전 단계, 자, 기업들이 먼저 체감을 하는 이 물가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내일 LG전자의 시초가를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CPI 발표는 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도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튀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밤에 있을 이 PPI까지 높게 나온다면 앞으로 이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 자, 이러한 불안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반등을 했던 종목들도요, 내일 다시 차익 매물이 돼서 나올 수가 있고 LG전자도 오늘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일은 이 스페이스 X, 이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죠. 역대 최대 규모의 IPO입니다. 자, 이런 대형 이벤트가 터지면 시장 자금이 쏠릴 수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고, 자, LG전자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IPO가 끝나고 나면 단기적인 테마로 몰렸던 돈이 다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시장은요, 이 실제로 실적이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대형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보 중 하나로 저는 LG전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정들이 있죠. 자, 일본의 금리 발표와
FOMC 일정입니다. 자, 일본 금리 발표는 LG전자 개별 이슈는 아닌데 그냥 넘길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시장은요, 이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낮은 금리로 이 엔화를 빌려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넣어뒀던 자금들이요,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앵테리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나오면 한국 시장에서도 이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자, LG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개별 재료만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자, 이 외인들의 수급도 같이 맞아줘야 위로 갈 때 힘이 붙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금리 발표는 LG전자의 주가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이슈라기보다 이 외인들이 다시 한번 국내 대형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분기점으로서 6월 18일에 있을 FOMC, 그리고 미국 내마녀의 날이 같이 겹쳐 있다라는 거예요. 자, FOMC에서 금리 결정 자체보다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신임 연준 의장인 이 케빈 워시의 첫 공식 발언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이라 시장 일부에서는 이 완화적인 메시지를 줄 거라고 기대하는 시선이 있는데, 지금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물가 부담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너무 완화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물가를 방치한다는 이런 불안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LG전자 같은 성장주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6월 18일 전까지 주가가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눌렸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LG전자의 모멘텀이 꺾여서 나오는 하락이 아니라 이러한 매크로 일정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잠깐 눌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이라는 거. 자, 이거 우리 주주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종목 자체가 꺾인 거라면요, 반등이 나와도 이 위쪽에서 계속 막히겠지만 이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눌리는 거라면 이 일정들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수급이 붙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일본 금리랑 FOMC 결과 나오고 나면 이 LG전자의 방향성이 훨씬 더 선명하게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일정들의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자, 큰 이벤트들 앞에서는 항상 시장이 먼저 흔들리면서 가격을 선반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PPI부터 스페이스 X 상장, 그리고 일본 금리나 FOMC 일정, 자, 이런 일정들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이러한 구간에서는요, 의미 있는 가격을 우리가 미리 잡아두느냐 못 잡아두느냐가 수익률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 움직이면 많이 느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올랐다고 안심할 자리도 아니고 다시 흔들린다고 겁먹을 자리도 아니에요. 자, 결국 지금 자리에서는 이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변동성에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가 최대한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을 포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 상단에 제가 번호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당장 6월 18일 이전까지 한 번 더 눌림이 나와줬을 때 저점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그리고 상승이 나와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자, 이런 구간들 핵심 가격들만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 상단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변동성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핵심 가격 구간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단순히 가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가격들이 왔을 때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장중 상황에 따른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 타이밍들 같이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뒤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움직인 이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움직인 뒤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는 자리,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가격을 지키는 자리. 자, 수익률 차이는 대부분 이러한 구간들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6월 18일 이전까지 있는 이 초대형 이벤트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정들에 맞춘 전략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은 있는데 욕심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자, 막상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오면요, 자, 어차피 오를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버틴다거나 하락하는 공부심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외인이나 기관 같은 이런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수익을 100%, 200% 이상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은요, 꼴랑 20%, 30% 보고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한 방향으로만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투자자나 메이저 자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갔을 때
고점 부근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눌러줄 때 미리 확보해둔 현금으로 다시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다음 파동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가격대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묵직한 이벤트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장 변동성 생각보다 훨씬 커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불나방처럼 매수에 동참을 한다기보다는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이런 변동성들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는 건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LG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보내셔가지고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서 같이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셨다면 이 수익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이 꼭 가져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3분 정도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 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진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